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리나입니다. ECB 통화정책회의가 바로 오늘 밤에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여기에 대한 관심이 오늘 장 중에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장 마감 30분 정도를 안 남겨두고요. 긴급 속보가 들어왔었죠. 현재 검색어를 보면 그 속보 내용을 미리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한 포털 사이트 지금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4위가 안철수 기자회견, 5위가 안랩, 그리고 9위가 안철수, 10위가 안철수 연구소입니다. 예, 지금 이제 막 3시 1분이 됐는데요. 3시 그러니까 지금 막 이제 기자회견을 시작한 모양입니다. 안철수 원장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금태섭 변호사님께서 최측근이 뭔가 발표를 하기 위해 긴급 문자 메시지를 기자들에게 보냈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 자리에서 대선 출마 선언이 나올지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일단 기자회견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2 통화정책 회의에 대한 기대감 불거지면서 어제 또 많이 빠졌었죠. 양시장 모두 반등한 것 같은데 수급도 궁금합니다. 프로그램 매수 위로 끝났을까요? 시황센터 먼저 가서 종가부터 듣고 올게요. 시황센터입니다. 글로벌 경기가 위축되면서 전일 코스피 지수는 30포인트가 넘게 밀려났는데요. 오늘 장은 강보합권에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개장 초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했던 지수는 개인의 매수세가 확대되면서 오전 한때 1888선의 고점을 찍기도 했는데요. 상승폭을 재차 줄이면서 지루한 오후장을 보내다가 막판 기관이 매수 우위로 전환하면서 1880선을 회복한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피 마감 종가입니다. 전거래일보다 7.21포인트 상승한 1881.24에서 마감했습니다. 기관은 막판 매수 우위로 돌아서면서 500억 원 넘는 순매수 기록했고요. 개인도 매수 강도를 좀 줄이긴 했지만 1,000억 원 넘는 순매수 보였습니다. 반면에 외국인은 이틀째 팔았는데요. 오늘 장 2,000억 원 넘는 매물을 쏟아냈네요. 이어서 코스닥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어제의 낙폭을 만회하려는 듯 오늘 장은 좀 견조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시장의 관망세가 짙은 가운데서도 510선 재탈환을 위해서 열심히 달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코스닥 마감 종가입니다. 전거래일보다 1.33포인트 상승한 506.72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기관이 사흘 만에 시장에 돌아와서 100억 원 정도 순매수세를 보였고요. 외국인도 소폭 매수 우위로 돌아왔네요. 이어서 환율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환율은 ECB 통화정책회의를 앞둔 경계심으로 장 초반 보합권에서 등락했지만 호주 달러와 유로화 등이 강세로 돌아서면서 하락폭을 기우고 나흘 만에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마감 환율입니다. 전거래일보다 2원 20전 하락한 1133원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0.59%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120만 원 선을 회복하지는 못했고요. 오늘 주당 7,000원씩 오르면서 119만 6천 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현대차도 상승 반전에 성공했고요. 기아차 역시 소폭 상승하면서 7만 2천 원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반면에 0.34% 약보합권에서 29만 5,500원에 LG화학도 역시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삼성생명도 1%대 상승폭을 키우면서 95,7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신한지주도 강보합권에서 한국전력 역시 1%가 넘게 상승했고요. 반면에 현대중공업은 소폭 밀려났네요. 22만 9천 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0.84% 상승하면서 3만 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다음도 2% 가까이 상승했고요. 서울반도체는 기관이 3천억 원 가까이 순매수를 하면서 급등세를 보였죠. 3분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포함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서울반도체가 주당 1,600원씩 오르면서 22,3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안랩은 2%대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SM은 0.88% 하락하면서 56,1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CJENM 오늘 장 5% 가까운 급등세를 보이면서 28,3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SK브로드밴드도 막판에 매수세가 좀 더 들어오면서 4%대로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3,360원의 종가 기록했네요. 이어서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업종은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IT주가 개인의 나홀로 순매수에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SK 하이닉스는 기관의 매물 폭탄을 이겨내지 못하고 하지만 이틀째 하락했는데요. 기관을 통해서만 무려 1조 5천억 원이 넘는 순매도 기록했고요. 프로그램 매매도 7거래일째 대량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SK 하이닉스 오늘장 1.42% 하락하면서 2만 9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삼성전자는 강보합권에서 삼성전기 역시 소폭 상승했습니다. LG전자가 1.44%, LG 디스플레이도 1%대로 상승하면서 2만 7천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은행주가 개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에 나흘 만에 반등했습니다. 오늘 막판 기관을 통해서 물량이 더 들어오면서 상승폭을 키운 모습인데요. KB금융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신한지주 역시 0.43% 상승했습니다. BS금융지주도 주당 100원씩 오르면서 11,4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외환은행과 우리금융도 1%가 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가 하루 만에 소폭 상승하면서 증권주도 동반 상승했습니다. 오늘장 삼성증권은 강보합권에서 48,000원에 거래 마감했고요. 대우증권이 0.46%, 교보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은 각각 1.4%가 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동양증권도 역시 0.64% 오르면서 3,91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안철수 원장이 최근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서 오늘 3시에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새누리당 대선 불출마를 종용하겠다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오늘장 안내분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에 관련 테마주들은 일제히 밀려났는데요. MPK가 4.99% 하락 마감했고요. 솔고바이오가 2.19%, 써니전자는 8%가 넘게 급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우성사료 역시 5% 넘게 밀려나면서 7,6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남북경협주가 개성공단 생산 제품을 중국으로 수출할 때 무관세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에 오늘장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남북경협주는요, 좋은 사람들이 3.36% 상승했고요. 에머슨 퍼시픽 역시 4.46% 상승했습니다. 제용솔루텍도 5%에 가까운 급등세를 보였고요. 삼성정밀화학은 3.66% 오르면서 65,2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통신주가 외국인의 순매수에 힘입어서 사흘째 상승했습니다. 오늘 KT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하면서 합계 3천억 원이 넘는 물량을 사들였는데요. KT 막판에 상승폭을 더 키우면서 3.2% 강세로 마감했고요. SK텔레콤도 2.04% 상승했습니다. LG유플러스도 막판 외국인의 매수 강도가 세지면서 상승 마감했네요. 강보합권에서 7,75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하이마트가 롯데 계열사로 편입된다는 소식에 사흘 만에 반등했습니다. 오늘 하이마트는 2.77% 오르면서 63,0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인프라웨어가 자회사인 디오텍의 현 직원이 업무상 42억 원 규모의 횡령을 한 사실이 발생했다고 공지하면서 주가가 급락세를 보였는데요. 디오텍은 오전 중에 주권 매매 거래가 정지된 상태죠. 오늘장 인프라웨어 8.83% 급락하면서 7,23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기자회견 내용이 속속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철수 원장의 최측근인 금태섭 변호사가 긴급 기자들을 불러 모았는데요. 박근혜 캠프 측에서 여자와 또한 뇌물 문제를 폭로해버릴 때니까 제발 대선에 나오지 말라 이렇게 협박을 했다는 다소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시장이 궁금한 것은 안철수 원장이 대선에 나오느냐 마느냐인 것도 사실인데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한 기자회견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오히려 안철수 관련 테마에 대한 움직임을 예상하기보다 박근혜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박근혜 테마주가 내일 아침 조금 걱정이 되는 시점이라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겠다라는 것이 안철수 측의 의견인 듯 보여집니다. 자, 새누리당 확실히 좀 흠집을 입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여의도 애널리스트의 오늘 시장 분석 듣기에 앞서서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에게 이 대선 관련 테마주에 대한 대응법부터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라이징스탁의 홍희진 팀장님과 동양증권 도남지점의 김주선 대리님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은 의외로 좀 조용했으니까 이 대선 테마 좀 먼저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내용은 제가 좀 대신 이제 전달을 해드렸는데 안철수 테마가 뭔가 나오겠거니 하면서 장중에 한번 오후장에 올랐었습니다만 종가로 조금 빠졌었고 박근혜 테마가 내일 좀 걱정되네요. 뭐 일단은 오늘 그런 기자회견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마치 박근혜 테마가 떨어지면 안철수가 오르고 안철수 테마가 떨어지면 박근혜가 오르고 이렇게
좀 이분법적으로 생각이 할 수밖에 없이 최근에 흘러간 게 사실이지만 저는 좀 다른 시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 어쨌든 간에 두 종목이 뭐 상당 부분 많이 100% 이상씩 오른 거는 사실이었고 뭐 이 종목들이 실체가 사실 없다는 건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차익 매물을 던져지기 위한 어떤 논리들이 또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안 그래도 높아서 언제 팔아야 될지 고민이신 분들한테 차익을 위한 어떤 뉴스들이 나오고 있고 저는 일단 그 기자회견 내용이 뭐 크게 이렇게 뭐 제가 무슨 뭐 선거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어떤 테마주의 속성에 대해서 기본으로 돌아와서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네. 상당 부분 최근 급등에 대해서 그냥 차익 매물이 같이 나오고 그거에 대한 어떤 이유들이 붙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 장 자체도 코스닥 자체가 굉장히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지금 구간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은 만약에 대형주 쪽으로 시장의 매기가 돌아간다 그러면은 안철수나 박근혜 뉴스 플로와 상관없이 어느 정도는 좀 쉬어가거나 큰 폭의 조정도 올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사실은 조금 더 일단은 집중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다뤄보고 싶은데 사실 정치권에서 이런 공방 서로 흠집내기는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은 아니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안철수 측에서 긴급 기자회견까지 그렇죠. 하면서 새누리당에서 협박했다라고 하니까 둘은 플러스 마이너스 관계일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단어가 지금 굉장히 조금 자극적이죠. 협박. 그러니까 협박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좀 자극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 자체가 사실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네. 지금 기자회견이 급작스럽게 좀 진행이 된 걸 봤을 때 그렇다면 새누리당에 대한 영향도 상당히 좀 커질 거고 만약에 사실로 좀 드러났을 경우에는 박근혜 테마가 좀 피해를 피해갈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래서 네. 일단은 뭐 이시나 지금 그동안에 뭐 많이 올랐던 IMBC 같은 이런 종목들,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그 고령화사의 테마를 좀 묶였던 종목들도 좀 마찬가지겠지만은 아무래도 지금 피해를 피해갈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오히려 오늘 같은 경우는 기자회견이 나온다라는 이유로 KT뮤직이나 우성사료, 마크로젠 같은 안철수 테마가 좀 급락이 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반대로 안철수 테마가 좀 강력해지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박근혜 테마 아무래도 지금 새누리당의 어떤 입장을 발표가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은 분명히 악재인 건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박근혜 테마에 대한 지금 접근보다는 오히려 좀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해 보이는 그런 시점으로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상당히 좀 좋지 않은 악재가 박근혜 테마에서 좀 터지지 않았나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시간은 별로 없습니다만 박근혜 테마주 또 내일 아침에 던지기에는 이러다가 또 사실 새누리당이 여기서 가만히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어떤 식으로 반박 카드를 또 꺼내서 이제 무마시키려는 노력이 있을 것 같은데 내일 아침에 굳이 던질 필요까지 있나 박근혜 많은 테마. 분들이 지금 굉장히 좀 심리가 안 좋아진 건 사실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뉴스를 들어보고 상당히 좀 충격적으로 좀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뭐 시장가에 던져야 되지만 아니면은 오늘 종가에 지금 시간의 종가에 지금 던지셔야 되나 이 부분에 좀 갈등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관점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지금 던질 필요는 없다라는 게 지금 제 의견이고요. 그 이유 자체는 아무래도 올해 지금 대선이라는 국가 이벤트가 남아있긴 하지만은 좀 단기적인 악재로서 좀 작용을 한다면 다시 한번 주가 상승 기대감이 좀 작용될 수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현재로서 신규 매수는 좀 지금 현명하게 타이밍을 잘 노리실 필요는 있겠지만은 지금 매도 타이밍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지금 흐름이 나올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무작정 매도보다는 좀 확인하실 건 확인하고 좀 접근하자. 근데 이제 아무래도 좀 악재인 건 좀 분명하기 때문에 내일 시장이 뭐 좀 개파락이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은 그런 흐름으로 좀 전개되지 않을까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약간 진정을 하고요. 우리 안철수 기자회견 관련해서는 조금 더 추가적인 속보가 나오면 또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여의도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오늘 양시장 다 플러스였고 막판에 기관 좀 많이 사줬거든요. 오늘은 대신증권으로 가겠습니다. 최진 책임연구위원 만날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뭐 대선 테마에 대한 것은 제가 말미에 한번 간단하게 좀 여쭙겠습니다. 먼저 기관과 프로그램 매수 때문에 오늘 좀 코스피 오른 것 같은데요. 예, 일단은 뭐 기관 물량이 좀 장 후반에 소폭 들어오면서 일단 양 시장은 좀 강보합권을 나타냈었는데요. 하지만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시장 역시 오늘 밤에 있을 22 정책 회의를 앞두고 관망 흐름이 좀 더 깊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역시 오늘 밤에 있을 22 통화정책회의가 시장의 단기적인 흐름을 좀 좌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요. 일단 8월 같은 경우에는 강화된 정책 기대감이
나타났었다면 9월에 관련돼서는 이를 점검할 수 있는 첫 번째 이벤트가 오늘 밤에 있을 22 통화정책회의라는 점에서 단기적인 관심이 굉장히 강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 8월 초에 22 통화정책회의에서 드라기 총재가 정책 기대감을 강화시키면서 글로벌 증시가 리스크 완화 모드로 들어가는 반면 현재 22의 일대 지분을 갖고 있는 분데스방크 같은 경우에서는 여전히 22의 국채 매입과 관련돼서 반대 의견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오늘 밤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고 국채 지원과 관련된 내용이 발표될 수 있을 것인지에 아마 관심이 쏠릴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현재 섣불리 정책 판단을 미리 예단하기는 어렵지만은 현 상황에서 독일 내에서도 메르켈 총리 등이 22 측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국채 매입 지원안에 관련돼서는 조심스럽게 좀 나올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22 국채 지원안이 발표되더라도 그 이후에 정책 대응을 보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좀 더 갈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책 방안이 제시된다고 하더라도 스페인의 정책 지원을 위한 선결 조건인 스페인의 구제금융 신청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여전히 단기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는 일단 중립적인 시나리오가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의 그 중립적인 시나리오라고 한다면 이미 알려진 대로 22가 3년물 이하 국채에 대해서 발행 시장을 통해서 국채 매입안이 발표되는 경우를 예를 들 수 있고요. 이러할 경우 긍정적 영향은 일단은 단기에 그치고 9월 12일에 있을 독일의 헌법재판소 재판 등 추가적인 이벤트를 보면서 관망 모드에 다시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에 반면 22의 조치가 없을 경우에서는 재차 지수 하단을 테스트하는 국면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정책 이벤트를 확인한 이후에 대응하는 과정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이제 열었을 때 22에서 뭔가 아주 좋은 얘기를 해놨다라고 해서 너무 적극적으로 베팅하는 것도 좀 곤란하겠네요. 그 다음 이벤트들 때문에요. 예, 일단은 긍정적으로는 판단은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예. 단기적인 영향을 볼 수 있는데요. 일단 불확실성이 제거된다는 요인을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서는 물론 유로 22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그 22 정책 내에서만 좀 한정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크게 봤을 때는 유로존 위기 해결 과정에서 22의 역할이 점차 강화되는 분위기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으로나마 긍정적인 영향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마리오 드라기가 슈퍼의 힘을 내서 독일 분데스방크로부터 약간 더 힘을 22 쪽으로 갖고 온 듯도 보입니다. 끝으로 하나 여쭤본다고 했었잖아요. 오늘 안철수 기자회견 관련해서 대선 테마 팁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예, 물론 정책과 관련되고 대선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그 테마주들이 좀 얽히고는 있긴 하겠지만은요. 네. 일단 이런 흐름들은 사실상 예측하기 힘든 부분이고 이 테마 관련돼서도 실질적으로 그 실적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사실 이를 좀 예단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이거 예측이란 쉬운 일이 아니죠. 좋습니다. 지금까지 또 분석에 대신증권 최진책임연구위원의 도움 말씀이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엔 수급 분석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 곧바로 이어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예, 안철수 얘기하다가 지금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감이 안 오는데 일단 수급 분석부터 해주세요. 오늘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도 어제보다. 네, 오늘은 기다리다 혼났습니다, 지금. 네, 오늘 거래소부터 한번 살펴보시면요. 지금 일단은 개인의 매수세가 조금 강하게 좀 들어왔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일단은 중요한 점은 이거죠. 장 마감 때 어느 정도 기관이죠. 기관 중에서도 투신권에서 강한 매수세가 조금 유입이 됐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2시 이후로 지금 투신권에서 많은 매수세가 들어왔는데요. 일단은 지금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의 지금 지수 포인트 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같은 경우에 1870포인트를 지금 지지를 하고 지금 올라가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지금은 저점 매수가 좀 들어왔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오늘 마리오 드라기 총재의 또 그런 회의 모습도 있죠.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 같은 경우 조금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결론을 예단하고 난 다음에 하는 거는 투자가 아니죠.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기관과 움직임을 보면서 약간의 투자 비중을 조금 늘리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오늘 장 특징주 이어서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 뭐 삼성전자가 좀 시장을 잡아주었지만 코스닥 쪽에 서울반도체, 오늘 끝까지 굉장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뭐 일단은 이런 부분 자체를 한번 보시면요. 일단 서울반도체가 지금 7.7% 정도가 오르면서 장을 마감을 했는데요. 일단은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오르는 걸 보면서 참 우리나라의 기관이라는 세력이 상당히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을 첫 번째로 했고요. 두 번째는 저점 매수세가 아직까지도 흐름을 타고 이렇게 들어올 수 있구나라고 두 가지를 생각했는데 그만큼 지금 같은 경우에 만약에 지금 이 포인트에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될까라는 생각도 우선 좀 들었고요. 그만큼 지금은 기관의 움직임 자체가 상당히 따라잡기가 힘들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외국인의 트렌드는 실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기관의 트렌드는 저점 매수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관의 쌍끌의 매수가 좀 이어졌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가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하면서 매도율을 한번 보시더라도 매도는 보험권에서 매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오늘은 그러면 사기만 했다는 얘기거든요. 투신권 같은 경우에도 거의 사기만 했다는 말이랑 마찬가지죠. 31억밖에 안 났으니까. 그만큼 지금은 서울반도체에 대해서 여기까지보다 더 떨어질 수는 없다고 어느 정도는 투신권이나 기관에서는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에 우리가 이럴 때는 같이 추격 매수로 올라타기보다는요. 어느 정도의 눌림목 매수가 조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종목을 더 말씀을 드린다면요. 네. 스틸 플라워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스틸 플라워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지금 테마적으로 북한과 러시아의 가스가 테마가 조금 유행을 하고 있죠. 그 부분에 있어서 한 번에 1차적인 파동 자체가 있었습니다. 그만큼의 수급 자체도 거래대금이 좀 증가하는 것도 보이실 수가 있을 거고요. 하지만 지금 다시금 추가적인 상승을 계속적으로 그려가는 가장 큰 원동력이 있다면 제가 보기에는 실적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실적적인 부분 자체가 어느 정도 매칭이 된다고 하죠. 매칭이 되기 때문에 큰 상승세를 이끌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안에 거래량을 한번 보신다면 일단은 가장 큰 거래량이 나왔던 부분이 지금 보시면 11,000원에서 11,500원 단위란 말이죠. 하지만 그 단위를 지금 뚫고 올라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추가적인 여력이 상당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어느 정도가 제가 볼 때 물량을 조금 소화했다고 보겠습니다. 물량을 좀 소화하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신고가까지도 좀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홀딩을 하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13,000원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시는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하시고요. 만약에 신규적으로 매집을 매수를 좀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약간 지금은 비중을 조금씩 담으셔서 11,500원 사이에서는 매집이 가능한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오늘장 특징주에서 내일장 공략 종목 알아보고 싶긴 한데 혹시 대선 후보 테마 가운데 내일장 공략해봐도 좋을까요? 일단 박근혜 후보는 최대 위기를 맞은 것 같거든요. 지금 공보위원 측에서 대선 나오면 절대 살려두지 않겠다 좀 과격한 표현을 써서 안철수 측을 압박했다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같은 사실을 박근혜 후보가 알고 있었거나 혹은 이것이 이제 사실로 밝혀진다면 그야말로 위기일 듯 싶은데요. 네, 오늘 그 뉴스를 저도 접하면서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일단은 냉정하게 보시면 일단은 안철수 원장이 보통 사람 아니라는 드러났죠. 예, 보통 사람 아니고요. 그렇게 쉽게 이런 말을 다른 정치인들 같았으면 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처음으로 해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주가로는 반영이 될 건데 왜 하필 오후 3시였나? 그게 제일 컸죠. 왜 하필 오후 3시였나. 그래서 일단은 지금 같은 경우에 내일 어느 정도의 안철수 테마주는 상승의 영향을 분명히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고요, 사실. 분명히 받을 겁니다. 대신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거는 갭 상승을 하게 되면 우리는 올라가는 거 보고 있을 수밖에 없죠. 대신에 갭 상승을 안 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추세가 어떻게 되는 건지 확인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뭐 장기적인 시점으로 한번 보신다면요. 저는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어떻게 될지는 확실하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장기적인 시점으로는 안철수 테마주나 문재인 테마주가 좀 낫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테마주를 저는 잘 안 합니다. 저는 잘 안 하고요. 하더라도 10% 내외를 하거든요. 시청자분들께서도 항상 10% 내외로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오늘 이렇게 안철수 측의 발언이 나올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신도 몰랐고요. 2시 59분 59초까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가 우리는 약간은 뭐 비중을 많이 실는 거는 그만큼 요행을 바라는 수가 아닌가. 그거는 복권을 하셔야 되지 주식 투자를 하시는 게 아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안철수 테마주가 그리고 문재인 테마주가 좀 좋아 보인다. 그렇게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비중은 좀 가볍게 실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까지 덤으로 들어봤습니다. 자, 그 외에 번외로 내일장 공략 종목으로 좀 유심 있게 지켜보고 계신 종목이 있나요? 뭐 그렇게 유심 있게 본 건 아니고요. 네. 대신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수급이 좀 긍정적으로 좀 작용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좀 비중을 있게 좀 지켜보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SBS 콘텐츠 허브인데요. 일단 SBS 콘텐츠 허브 같은 경우에는 콘텐츠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시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적인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발표가 되면서 3분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기대감을 완충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 한번 확인해 보신다면 지금은 외국인의 계속적인 매수가 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대 자체를 어느 정도는 지금 좀 13,000원에서 13,500원 사이를 지지해 준다고 할까 그렇게 좀 강한 느낌을 좀 받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약간의 뭐 장기적인 투자, 우량주를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홀딩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하시든가 아니면 매수 전략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방법도 괜찮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이평선 매매를 가장 싫어합니다. 이평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종가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평선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평선 밑에 어느 정도가 나와 있는 상태인데요. 이평선보다는 외국인의 수급을 좀 더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하면서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 종목군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내일장 관심 종목 SBS 콘텐츠 허브 설명했습니다. 뭐 유념 있게 지켜보지 않으셨다고 했지만 또 유념 있게 지켜보지 않아도 높은 수익이 났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내일장의 공략주 설명까지 들어봤습니다. 수급 분석의 이상로 전문위원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계속 기자회견 얘기해서 좀 그런데 지금 검색어 2위가 종용이네요. 좀 어려운 단어를 써서 그런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자,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 한번 짜보겠습니다. 아까 잠깐 우리 대선 테마 분석해 주셨던 두 분으로부터 제가 내일장 어떻게 하면 좋을까 미리 한번 질문을 드려봤거든요. 화면으로 답을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보고 얘기 나눌게요. 자,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 주식 사도 됩니까? 두 번째 내일장 변수는요. 예, 내일장 종목 살 때 필요한 기준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종목을 매수할까요? 답을 들었습니다. 우리 홍희진 팀장님은요. 주식 반, 현금 반 그리고 김주선 대리님은 단기 반등 가능. 이게 뭐죠? 네, 주식을 사도 된다는 건가요? 자, 홍희진 팀장님은 변수로서 기업의 실적과 달러화의 움직임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김주선 대리님은 변수가 독일의 입장 그리고 남유럽 국가 간의 어떤 또한 입장 조율 문제를 얘기를 하셨습니다. 두 가지. 그리고 홍희진 팀장님은 박스권에 있는 종목 중에서 좀 잘 살펴서 고르자. 김주선 대리님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 지수가 오르니까 이쪽 대형주가 조금 유망하다 보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형 어떤 특정 종목보다 ETF를 얘기하고 계신 김주선 대리님이시고요. 홍희진 팀장님은 박스권 종목 가운데 대륙제관을 내일 좀 지켜보자라고 하셨습니다. 네,
두 분 다 이제 주식 살까요에 대해서 굉장히 애매하게 얘기해 주셨는데 첫 번째 애매함. 살까요? 질문 드렸더니 주식 반, 현금 반. 네, 그렇죠. 예. 없으신 분들은 편입하고요. 많으신 분들은 좀 덜 잘한 얘기입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주식 비중 50%를 좀 확보를 해두시는 전략이 지금으로서는 맞고요. 이유 자체는요. 한쪽 방향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면 크게 당하실 수가 있는 그런 자리겠죠. 아무래도 주가가 오른다면은 거기에 대한 대응, 그러니까 수익을 볼 수 있는 비중을 어느 정도 좀 확보를 해두시고 반대로 좀 빠진다면 리스크 관리가 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시는 게 가장 좀 이상적인 그런 시기가 아닌가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주식 50%, 현금 50%, 그다음에 하방 경직성에 대한 확보는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뭐냐면요. 기관의 저가 매수가 들어왔던 건 상당히 좀 반가운 일이긴 하지만 외국인들의 현물 매도가 좀 늘어났어요.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좀 다음 주 정도까지는 확실한 방향성이 안 나온 가운데 어떤 전개가 이루어질지는 좀 더 지켜보자라는 관점에서 주식 50%, 현금 50%. 그러니까 지난주 같은 경우는 제가 대형주 매집 관점으로 좀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지금 한 주 동안에 어느 정도 좀 매집을 하셨으면은 50%까지는 매집 관점으로 계속해서 좀 이어가자라는 것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지금 향후에는 유동성 장세가 결국엔 좀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 자체는요. 지금 각국 정부 보면은 사상 최저치로 금리 인하하는 국가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 자체는 그만큼 돈이 좀 많이 풀리고 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중에 좋아지면, 그러니까 지금 시장 분위기가 좋아진다면은 급작스럽게 7월달에 급반등이 나왔던 것처럼, 그러니까 유동성 효과로 인해서 급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좀 큰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유동성 장세를 기대한 50% 주식 비중 편입은 충분히 좀 가능하다.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올 거에 대비한 현금은 좀 들고 있자라는 거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쨌거나 주식은 한 절반 정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얘기셨습니다. 현금도 한 반 정도는. 김지선 대리님도 제가 주식 살까요? 이렇게 여쭤봤는데 단기 반등 가능. 말씀드릴까요? 예. 저번 주에 제가 주식을 좀 보수적으로 사지 말자는 쪽으로 말씀드렸었는데 이유는 세 가지였습니다. 모멘텀 공백, 프로그램 수급 악화되는 부분, 그리고 해외 증시 추가 상승 여력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첫 번째 모멘텀 공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오늘 밤에 ECB 회의에서는 이제 그동안 마리오 총재가 얘기했던 부분이 드디어 이제 정책 공백기가 끝나간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프로그램 수급 악화. 오늘 선물 시장에서 만족스럽지만 않지만 조금 개선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그 개선 가능성에 좀 무게를 두고 있고요. 해외 증시 또한 이제 경기 부양책들이 조금 더 구체화된다면은 대형주 쪽으로 이제 매기가 좀 다시 올 수 있는 부분까지 조정이 좀 오지 않았나 해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번째 정책 공백기가 저는 끝나간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단기 반등이라고 한 이유는 이제 상승 여력에 있어서 다음 주만 봤을 때는 또 12일 날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런 부분 때문에 단기 반등이라고 했지만은 제가 이제 추천 종목 레버리지 ETF로 오늘 가져왔는데 코스피는 일단은 단기적으로 진입해 볼 수 있는 시점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정책에 대한 결과가 안 좋으면 차라리 좀 지겹지만 공백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공백기가 끝나간다고 오를 거다. 변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정책에서는 특별히 나쁜 뉴스가 나오기는 쉽지는 않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동안의 스탠스 다들 아시다시피 남유럽 국가들은 더 이제 양보를 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독일 입장에서는 ECB에서 가장 큰 입김을 작용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주고 싶지 않은 거죠. 근데 그 부분이 조금 조정이 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어제 나왔던 부분은 이제 불태화 방식으로 통화 정책을 검토한다. 좀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네. 뭐냐면은 그동안은 돈을 무차별하게 뿌렸다면은 이제는 조금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에서 합의를 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유동성은 오히려 물가 상승 우려를 감안하면서 흡수하는 쪽으로 이제 하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해석을 한마디로 저는 이제 조금 더 정책 개입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해석을 하거든요. 이런 과정들이. 네. 그래서 저는 그동안에 굉장히 지지부진함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 기대감만으로 올랐지만은 이제는 구체적으로 조금 더 정책적으로 시장이 왜냐면 안 좋아지니까 계속 제조업 지수나 이런 부분 안 좋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더 자극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독일도 이제 더 정책적으로 개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지 않나 해서 독일이 그동안 반대 입장을 했던 부분이 이제 메르켈 총리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분을 이제 어떤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명분을 제공하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9월 달에는 이제 이 정책 공백기가 이제 끝나면서 더 많은 어떤 경기 부양에 대한 또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홍의진 팀장님이 예상하시는 변수도 이어서 좀 들어보죠. 기업 실적과 네. 달러화. 그렇죠. 일단은 기업 실적 지금 최근에 보시면은 중소형주들이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 자체는 성장성이 기대된다, 실적이 기대된다라는 뉴스가 좀 나오면서 급등이 네. 나오고 있는데 좋은 얘기가 나올 때는 근데 주가가 고점인 경우가 상당히 좀 많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컴투스가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났고요. 제가 지난주에 그런 부분에 대한 주의를 좀 당부를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그런 기대감을 충족시킬 수 있는가? 그러니까 그 부분이겠죠. 10월 달이면 이제 지금 어닝 시즌이 지금 도래하는데 그 부분 자체에서도 어느 정도 좀 기대감이 큰 업종들에 대한 실적.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겠죠. 기대감이 컸는데 그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급락의 가능성도 충분히 높은 시점. 반대로 기대를 안 한 시점에서 지금 상당히 좀 좋은 실적이 좀 달성이 됐다면 주가가 급반등할 수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로서는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자. 아무래도 지금 9월 말 정도가 돼야 증권사 리포트들이 좀 나오면서 실적 예측치가 좀 발표가 될 텐데 현재로서는 아무래도 기대감이 큰 종목들에 대한 주의는 상당히 좀 필요하다라는 거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 지속적인 달러와 약세는 경기 요인이다라고 지금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어떤 부분이냐면 시장에서는 지금 최근에는 시장이 좋아지면 달러화가 약세가 그러니까 지금 당연스럽게 이게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어느 날 화폐 가치가 계속해서 하락하는 건 좋지 않은 부분이겠죠. 왜냐면은 채권이 지금 가치가 동반한 하락을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달러화가 지금 안 좋아지고 미국 채권이 가치가 그만큼 안 좋아진다면은 부채가 많은 미국 입장에서는 좋을 게 없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얼마 전에 지금 발표가 나온 게 뭐냐면 미국이 지금 부채가 18조 달러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은 엄청나게 많은 금액이 지금 부채로 있는데 현재로서는 달러 인덱스가 계속해서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경제 상황을 반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위험 자산 쪽에 대한 자금 유입인지 좀 더 지켜볼 문제이긴 하지만은 계속해서 지수가 이렇게 급반등이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달러화가 지금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는 경계 요인이다. 아무래도 달러화가 떨어지면 채권 값도 아무래도 지금 가치가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니까 채권 가치가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시점에서 그렇다면 금리가 올라가면 미국 정부 입장에선 상당히 좀 압박으로 작용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일단 이 부분 상당히 좀 좋지 않게 좀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면 상품값이 올라가서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을 보였다는 논리가 좀 가능했지만은 여기서 만약에 계속해서 흘러내릴 수 있다면은 그 부분 자체는 좀 리스크 요인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서 좀 대응을 해보자. 그러니까 2008년도에도 그런 경우가 좀 발생이 됐죠. 그러니까 지금 2008년도 같은 경우는 71.5를 기록을 하면서 달러화 가치가 굉장히 좀 많이 떨어졌었는데 경기 상황을 좀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기 때문에 마냥 지금 달러화가 계속해서 좀 빠지고 있는 거를 좀 반겨할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 이 부분 자체도 좀 챙겨 보시면서 달러가 떨어졌는데 주가는 오르는가?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같이 보셔야 되는데 주가는 멈춰 있는데 달러화만 떨어진다면은 그 부분은 상당히 좀 리스크 요인으로 생각할 필요는 있지 않나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어서 두 분의 종목 선정법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내일은 특별히 22 통화정책회의 결과가 나오는 날일 텐데 우리 홍의진 팀장님 얘기 이어서 들어보죠. 우리 홍의진 팀장님은 종목 고를 때 박스권에 있는 종목을 좀 네. 골라보자. 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난주에는 현대그린푸드, 그다음에 보시면은 제일기획 같은 종목, 그러니까 박스권 상단 돌파 시도가 나오려고 하는 종목에 대한 관심은 좀 가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좀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박스권을 뚫어내면 주가는 한 단계 레벨업이 가능하고요. GS 리테일 같은 경우도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났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박스권을 뚫어내려고 하는 건 그만큼 매수가 많다는 뜻이고 힘이 좋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을 뚫어내기 위한 작업이 나오는 종목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박스권 하단이 지지가 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조금 급등했다가 좀 밀린 종목 중에 상보라고 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제가 그 전에도 좀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상보 같은 경우는 바닥에 대한 지지가 상당히 좀 잘 이루어졌었죠. 그러니까 바닥이 지지가 잘 되니까 급반등이 한 번 나왔지만 오늘 좀 흘러내린 모습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박스권 돌파 시도가 계속 나오는 종목과 그다음에 바닥의 지지를 잘해주는 종목에 대한 관심이 지금으로서는 좀 필요하다. 단 조건은 뭐냐면 실적이 좋은 종목 중에 그런 흐름이 좀 나온다면 충분히 급반등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런 종목에는 지금 제가 찾아본 종목들이 좀 있어요. 제이모직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제이모직 보면 단기적인 박스권은 돌파가 돼 있죠. 근데 이제 중기적인 박스권 아직까지 12만 원은 지금 돌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흐름을 보신다면 기관과 외국인이 같이 이 종목을 이끌고 있거든요. 그런 흐름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 연출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인 고점을 돌파한 시점에서 오늘 같은 경우도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기관 매수 들어왔고 거래량 감소된 흐름 상당히 좀 긍정적이기 때문에 제일모직이나 제가 아까 오전에도
전에도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한소케미칼 같은 종목들도 일단 박스권 상단에 대한 돌파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겠죠.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그다음에 지금 이화전기도 마찬가지겠죠. 이화전기, 그러니까 지금 박스권을 뚫어버린 종목인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캔들 모양이 하나가 없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박스권을 유지한 상태에서 시장이 어려운 구간에서 박스권을 뚫어내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지지가 잘 되니까 결국에는 뚫어내는 흐름이 연출이 된 거죠. 예, 같은 맥락으로서 웰크로운 강원도 한번 제가 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빠르게 지금 방송을 좀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시간이 얼마 없어요. 근데 웰크로운 강원 같은 경우도 중기적인 지지가 상당히 좀 잘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한 차례 업그레이드가 된다면 충분히 9,000원까지도 상승이 가능하다. 그래서 일단 돌파 시도가 나오는 종목과 지지가 잘 되는 종목에 대한 관심이 지금으로선 상당히 좀 필요해 보이고요. 지수에 너무 집착을 하시기보다는 종목에 대한 흐름에 좀 더 집착을 하시는 게 지금으로서 맞는 전략이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박스권 종목을 그냥 봐라 하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몇 종목도 얘기해 주시니까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우리 김주선 대리님은 내일 어떤 종목을 살 때 그게 이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주인지 봐라. 굉장히 비싼 종목들인데요. 예, 일단 뭐 지금 제가 코덱스 레버리지 ETF를 이따가 말씀드리는 거는 시장에 대해서 조금 이제 여러 가지 좋은 상황들이 조금 나올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베팅을 하는 거고요. 특히 네. 코스피 지수상으로 1880대에서 지금 저는 어느 정도 지지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수급 개선도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이제 좀 특히 코스피 지수가 다시 반등 구간이 단기적으로 진입하지 않았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사실 지금 그 좀 다른 얘기인데 테마주들 너무 많이 하시니까 요즘에 아마 안 들리실 거예요. 근데 제가 어차피 시장에 대한 얘기 이전에 했기 때문에 오늘 시간도 없고 하니까 이 한마디만 꼭 드리고 싶은 게, 오늘 디오텍하고 인프라열한 종목 이슈가 됐죠. 예. 횡령 때문에.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이 회사들 지금 가지고 계신 핸드폰 보시면은 그 워드 파일이나 이런 거 틀 때 나오는 폴라리스란 그 이제 소프트웨어를 만든 회사인데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회사 자체는. 근데 이 말씀 왜 드리냐면은 지금 테마주 거론되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종목도 있지 않습니까? 우성사료, 뭐 오픈베이스 이런 거 있는데 그 오르면은 굉장히 대주주가 지분 팔거나 혹은 그 대주주뿐만 아니라 뭐 불공정 거래로 계속 체크가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현업에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보고 있는 장면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하시고, 너무나 아까 복권 말씀도 하셨는데 좀 자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투자를 하시려고 그러면은 시장에 대한 시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뉴스 플로우나 혹은 좀 공부를 하시면서 하시는 부분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에서 시장에 대한 코덱스 레버리지 ETF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일단 정책 효과로 시장이 일단 단기적으로는 오를 것이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좀 순서가 엎치락뒤치락 합니다만은 곧바로 코덱스 레버리지 설명을 좀 들어보죠, 뭐. 코덱스 레버리지 뭐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코스피 상승률 곱하기 2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네. 뭐 정확히 딱 맞게 항상 되는 건 아니지만은 비슷하게 간다고 보시면 되시고, 지금 이제 가격은 그 코덱스 레버리지라고 치시면은 11,365원 종가로 나와 있지만은 1881포인트 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1880포인트 근처 혹은 그 밑에서 좀 매수를 하셔서 뭐 1920에서 30 혹은 1950까지 열어 놓으시고 하신다면은 뭐 아주 큰 수익 이런 목표는 아니지만은 계속 방어적으로 그 정말 그 뭐 아까 그런 테마주들하고는 좀 다른 정말 이 투자라는 컨셉으로는 뭐 이런 쪽으로 뭐 분석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일정이나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서 하시면은 괜찮으실 것 같고, 가격대를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1880도 오늘 종가가 11,365원에 끝났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제가 화면을 11,365원에서 이 근처에서 지금 그 매수가가 더 제가 아래로 책정을 해놨지만은 1880 근처에서 매수를 하셔서 1940 정도 되면 한 12,000원 정도에 도달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자연적으로. 그러면 그 정도의 일단 단기 목표치를 두고요. 손절가는 11,000원 정도, 1850선이 무너지는 부분으로 설정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예. 본의아니게 이제 요 종목에 대한 점검이 바로 일주일 뒤인 다음 주 이제 쿼드러 풀때 체크가 되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코덱스 레버리지 12,000원까지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홍희진 팀장님의 종목 대륙제관. 네. 자, 시간은 없는데 할 얘기는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특히나 좀 그런데요. 일단은 앞서서 김조선 대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믿을 종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대 여당도 몹쓸짓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인프라웨어, 그러니까 증권사 추천들이 상당히 좀 많았던 종목인데 횡령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 자체도 상당히 좀 안 좋은 부분이 아닌가. 그러니까 믿고서 어떤 부분을 좀 투자할 만한 부분이 없는 것 같은데, 자, 일단 지금 제 종목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 대륙제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형주는 매주 관점이다. 지난주부터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언급하지 않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냥 소형주에 대한 간단한 좀 언급만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대륙제약 같은 경우는 옛날에 그 TV CF 한번 보셨을 겁니다. 안 터져요 하는 이게 지금 부탄가스 맥스겠죠. 예, 그 부분을 생산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지금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굉장히 좀 안정적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될 수 있는 게 신흥국, 그러니까 지금 중국도 그렇고 동남아시아 지역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한 성장성 기대감이 상당히 좀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적 대비 주가는 아직 저평가일 뿐더러 기관의 매수가 상당히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서 간단히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 부분인데 7월 달에 기관의 매수 많이 들어왔고요. 8월 달 역시 들어왔고 최근에 조정받을 때는 거래만 감소하면서 오늘 같은 경우도 기관의 매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기관이 샀던 물량은 그대로 좀 들어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종목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매수가 오늘 종가고요. 목표가는 5,500원 정도까지는 좀 바라보시고 손절가는 4,500원 좀 잡고 대응을 하시면은 현재 구간에서 충분히 좋은 수익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라는 거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대륙제관 레버리지에 이어서 가격 설명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언급하셨던 두 종목 AS 받아볼 텐데요. 우리 김주선 대리님의 종목이 바로 코덱스 골드 선물. 이게 금값하고 또 연동되는 ETF. 그렇죠. 지금 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그때 피신처의 어떤 피신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투자 피신, 그러니까 잠시 피해 있자는 의미로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잭슨홀 회의 앞두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뭐 그 뒤로 이제 금값이 당연히 자극을 할 수밖에 없죠. 부양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 이제 자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코스피 떨어지면서 안전자산 쪽으로 수요 몰리면서 지금 뭐 조금 2.4% 정도 상승을 한 부분인데 여전히 이 모멘텀은 유효하다고 보고요. 금값이 어느 정도 계속 앞으로 유동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뭐 이게 주식처럼 이렇게 움직임이 크지는 않기 때문에 좀 그 주식이 좀 안 좋을 것 같다 하실 때 오히려 투자를 하시면은 뭐 이번 주에 보신 것처럼 조금 더 안정적으로 아마 이거 제가 사시고 마음이 불편하셨던 분은 없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추천을 좀 드렸습니다. 네, 피신 제대로 했네요. 일단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노리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홍희진 팀장님의 지난주 추천주 성호 하이텍 박스코어는 못 넘었네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자동차 업종의 급락이 좀 맞아요. 나옴으로써 같이 안 좋은 흐름이 연출이 되는데 일단은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매수가 지금 근처에 지금 놓여 있는 상태고요. 목표가 제가 제시해드렸던 16,000원까지는 보시자. 그러니까 지난주 이제 추천드린 이후에 급반등이 좀 나왔었는데 흐름이 갑자기 좀 안 좋아졌죠. 시장 영향이 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제시했던 손절가 13,200원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그냥 무조건 가져가시는 전략으로 좀 보유하겠다. 기관의 수급도 오늘 좀 유지가 됐죠. 그냥 중간에 봤을 때 시장이 오르면은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만한 종목이다라는 거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 이것도 연기금 종목이기도 했었는데 성호 하이텍 설명까지 추가적으로 들어봤습니다. 이제 두 분이 얘기하는 내일장 이렇게 하세요. 다이렉트 전략.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미리 내일장에 대한 비전 주셨던 두 분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샘플러스에서 투자 전략 세미나를 오는 일요일 오후 2시에 개최합니다. 참가비 없고요. 연말장 어떻게 될지 전망을 미리 들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마칩니다. 22 통화정책 회의 결과 들고 전 내일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